반갑습니다. 김민건입니다. 어제 스브 다이아몬드 영상, 좀 길었던 영상인데 좀 보셨나요? 네. 어제 영상을 좀 보시고 조금 스브 관련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오늘 보강 조금만 좀 할게요. 네. 스브 다이아몬드는 감정서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꽤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감정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 3부 이상 감정서를 발행을 하는 게 이제 관례죠. 뭐 소비자분들도 이제 감정서가 있는 걸 이제 구매를 하시고, 판매자분들도 뭐 어떤 감정서든 감정서를 이렇게 동봉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죠. 첨부를 해서. 근데 이제 모노를 제외하면 이제 감정서를 이제 발행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관례이자 원칙인데, 최근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GIA에서도 2부 이상의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관례 같은 경우도 2부부터는 감정서를 발행을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뭐 우신감정원이든 뭐 현대감정원이든 뭐 일부 감정서를 발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뭐 사실 의미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감정서는 뭐 개인의 소견일 뿐 뭐 법률적,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 국내 감정서에 제가 감정 등급 자체가 이제 GIA 기준으로 감정한다라고는 써져는 있는데, 거기에 약관에 국내 감정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국제 감정하고는 너무 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국내에서 감정을 해서 GIA에서 동일한 스톤을 가지고 동일한 감정을 했을 때 똑같이 이제 감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늘 제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이제 구조 원리를 이해시키는 게 이제 제 영상의 이제 목적이라고 했었죠, 제가. GIA 감정서를 발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 가격을 이제 보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굳이 국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고 가격까지 일부러 저렴하게 받는 업자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죠, 제가. 국내에서 감정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등급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또 올바르게 해야 하는 본질적 직무가 아니고요. 감정서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종이 보고서를 이제 돈 받고 파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감정서를 발행을 해야지만 수당이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이를테면 뭐 국제 기준에서 감정 등급이 빠지는 뭐 다이아몬드 뭐 1000개를 수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이아몬드 유통 공급업자가 감정원에 이제 의뢰를 하겠죠. 그리고 국제 기준으로 감정서를 발급을 하면 되는데, 국제 기준으로 감정을 하면 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이유로 좀 안 사겠죠. 안 좋은 걸 왜 사겠어요, 그죠? 고객이 1000개를 그러면 이제 감정을 다 날려버려요? 안 날리잖아.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원에서 돈이 있잖아요. 그죠? 적당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 감정 기준은 저는 일단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서로 돌리는 돌일 뿐이다.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너무 국내 감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고객들이 이제 국내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저도 많이. 근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제가 힘들게 이제 GIA만 고집을 한다. 뭐 업계 관계자들한테 뭐 잔소리도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 국내 고객들께서 이제 국내 우식게 좋다, 뭐 과거에는 뭐 미주게 좋다, 뭐 삼신 다이아몬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실 판매자들이잖아요. 고객은 이제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기회비용을 좀 아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국제 기준의 다이아몬드 가격은 가격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소비자 시장에서 조금 어필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 판매자들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보가 잘 없다 보니까. 판매자들은 보석을 공부하고 전공한 전문가들이 거의 배치가 안 돼 있는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로컬 시장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를 이제 유통하는 공급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걸 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대한민국은 이제 아무래도 보석 굴모지 시장이죠. 그럼 일단 국제 기준에서 탈락되는 거를 좀 저렴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거 좀 저렴하게 갖고 와서 국내 감정원 쪽에다가 감정서를 발행을 하고, 또 국내 감정원은 공신력도 없고, 일단은 감정원은 열어놨는데 이제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감정서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약관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 소지 자체를 전부 다 다이아몬드를 모으는 판매자들한테 다 이제 넘겼죠. 이게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뭐 세뇌 시장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뇌에 이제 세뇌시키는 거 있잖아요.
또 판매자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업자들 얘기만 듣고, 뭐 나는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유통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얘기가 맞겠지 하고 이제 고객한테 또 이게 좋은 겁니다. 라고 전달을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객은 나중에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대팔로 왔을 때는 어떤 얘기들이 돌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 추천해드렸던 거였어요. 라고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하게 되고, 또 책임도 안 지게 되고, 또 국제 기준의 다이아몬드 가격 자체가 뭐 3배, 4배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국내 거는 최근 20년 동안 제가 뭐 60% 넘게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걸 금으로 조금만 대입을 해보면 24K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뭐 14K다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다이아몬드 유통사가 저의 생계를 보장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사가 저를 또 이렇게 뭐 밥 먹고 살게 하진 않죠. 당연히 유통사든 제조사든 우리 뭐 판매점이든 당연히 콜라보로 해서 협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있어야지만 이제 상생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본질은 어때요? 제 생계는 제 고객님들이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제 고객님들이 밥을 먹고 살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제 고객님들한테 굳이 불량품을 안 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제가 제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유통사나 제조사 밥 먹고 살게 하는데 제가 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마스터가 아니잖아, 제가. 그죠? 그래서 저는 아닌 걸 맞다고 굳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예. 뭐 비난이든 뭐 비판이든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미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관련해서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 관련 같은 경우에는 다 증명이 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뭐 차라리 뭐 일본의 중앙감정원처럼 뭐 국제 기준하고 좀 동일하게 하던지, 그죠? 일본 중앙감정원이라고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중앙감정 거 같은 경우는 뭐 GIA 들어가면 동일한 감정이 나올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희한합니다. 좀 자존심 때문이라도 국제 기준보다 더 타이트하게 봤으면 타이트하게 감정을 하지, 감정을 덜 하지는 않아요. 예. 뭐 돈을 조금 더 벌자라고 뭐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내는 좀 확실히 좀 다르죠. 서론이 좀 너무 길었다, 그죠? 저는 좀 그래요. 좀 완벽한 지식보다는 좀 구조와 원리를 조금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자, 스브 감정서 질문이니까 그 정리하고 갈게요. 스브는요, 0.8mm부터 해서 2.8mm까지 뭐 23가지 제가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작은 미리수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감정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브 다이아몬드 뭐 100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반지를 하나 이렇게 한번 만들었는데 감정서를 100장을 준다? 거의 뭐 책을 한 권 드려야 되겠죠? 그 감정서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는 소비자 시장이 과연 있을까요? 감정서가 아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서가 아닌 감별서를 발행을 하죠, 저희가. 감정서와 감별서는 다르니까 제품을 만들고 이제 완제품으로 검사를 해서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게 맞는지, 그리고 몇 개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컬러 구간 자체가 뭐 컬러리스 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조금 노란 뭐 미어 컬러리스 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 천연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천연으로 만들어졌는지, 뭐 양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 판매처에서 이제 보증서 같은 거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감별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좀 유리하지 않겠나, 고객 입장에서는. 스브 다이아몬드를 감정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스브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발행을 한다고 치면 과연 커팅에서 통과될 만한 공급량이 얼마나 나와줄까? 다이아몬드는 최대 무게, 즉 최대 캐럿으로 이제 커팅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었죠. 9부와 1캐럿의 가격은 다르다. 9부는 컷이 완벽하다고 할지언정 컷 등급이 빠지는 1캐럿보다 제가 싸다고 말씀드렸었죠. 구간 때문에. 3부라든지 5부, 뭐 7부, 뭐 1캐럿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 4부, 6부, 8부 저희 잘 안 쓰잖아요.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8부를 좀 많이 씁니다. 뭐 1캐럿보다. 왜 그러냐면 숫자에 대해서 이제 8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제 원체 좀 좋아하는 나라다 보니까 의미가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는 잘 안 쓰죠. 8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스브는 최대 중량을 살릴 만큼 살리고 남은 잔재에서 만든다. 스브라고 할지언정 뭐 최대 중량에서 커팅을 좀 해야 됩니다. 왜?
1.9mm하고 2mm라고 가정을 하면 뭐 0.1mm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가격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은 무엇으로 정해진다고요? 무게, 캐럿으로 정해진다. 어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뭐 어제 제가 중간에 이제 2.8mm에서 뭐 2.81 구간부터 제가 2.99까지 라인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죠. 이게 커팅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직경이 이제 2.8mm 이상은 무게로서 이제 가격이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8mm가 얼마고 2.9mm 구간이 얼마로, 일단 구간은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8mm인데 무게로 딱 재봤어요, 저울에. 얘가 이제 2.8mm 하체가 비만이야. 만약에 위에는 이제 2.8mm에 대한 직경이 딱 나왔는데, 하체 비만이 있는데 무게를 탁 재니까 일부가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일부 가격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직경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일부가 나왔어. 근데 저울로 탁 재봤는데 뭐 저울에서 무게가 그만큼 안 나왔어요. 무게가 안 나오는 만큼 가격을 지불을 하겠죠. 컷이 안 좋다는 이야기고, 둘 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커팅에 따라서 빛이 결정이 되고 컷은 최대 무게를 살리는 것이 이제 컷을 하는 제1원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커팅이 이제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실전 한번 해봅시다. 실전. 제가 요즘 실전이라는 걸 하나 만드는데, 제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테니스 팔찌.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성 기본 손목의 17cm 기준, 2mm 스브 다이아몬드로, 컬러리스 라인으로, 자, F업, 흰색 다이아몬드죠. 컬러가 무색인 다이아몬드. 어차피 뭐 내품을 든 거 뭐 SI1 이상이면 뭐 이제 유관 식별 자체는 안 될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럼 개수가 2mm짜리가 이 팔찌를 만드는데 70개 정도가 세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돌발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것까지 할 줄 알면 진짜 어지간한 판매자들보다 월등히 많이 하는 거예요. 2mm가 몇 개가 있으면 1캐라 정도의 무게가 나올까요? 제가 분명히 토탈 캐럿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죠. 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저께 중간에 이제 파셀 계산이라고 해서 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스브에서 각 미리수마다 몇 개가 되었을 때 이제 1캐라가 된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파셀 계산이라고 해요. 뭐 1파스, 2파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이 파셀 계산을 하는데 미리수를 뭐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2mm는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31입니다. 2mm짜리 31가 저울에 이렇게 탁 올라갔을 때 0.2g, 1kg의 무게 근사치가 나와요. 제가 왜 근사치라고 표현을 하냐면 커팅 자체가 완벽한 것들이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살이 찐 애도 있을 거고 우리 사람처럼 똑같아요. 살이 찐 애도 있을 거고 뭐 좀 얄빗한 애들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가 31가 이제 1캐라의 제가 무게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2mm 한 개의 무게부터 구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볼게요. 1캐라가 1이라고 잡아보면 1 나누기 31. 제가 31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이 얼마가 나오냐면 0.0322 정도가 나와요. 3링 정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어저께 저하고 부리모 했었죠. 캐럿 밑에 부리모. 한 개의 무게가 3리 2모 또는 3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70개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70개 곱해 볼게요. 그러면 2.258 캐럿이 나올 거예요. 2캐럿 2부 5리 8모가 나올 겁니다. 스브로 만드는 이 테니스 팔찌 하나에 2.258캐럿, 그냥 2.258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사려면 거의 뭐 가격이 한 7, 8천만 원 하죠. 나눠놨지만 모이면 큰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게 이 스브 다이아몬드가 가진 힘입니다. 네. 갑자기 2캐럿 이상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테니스 팔찌가 좀 가치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가 컷을 할 때 전부 직경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나? 아니죠. 컷이 좋아도 컷이 나빠도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우리가 이제 공산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듯이 컷을 할 수가 없죠. 왜? 사람이 하니까. 컷 좋은 거 기준 31개 같으면 이제 뭐 1캐럿 근사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2mm 모든 2mm가 이제 뭐 31개였을 때 1캐럿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mm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 제품 공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차가 생각보다 넓어요. 보통 이제 반올림 단위를 사용하는데 1.95 이상이거나 2.04 이하를요, 저희가 2mm라고 봐요. 커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자체를 반올림 오차까지는 서로가 인정을 합니다, 업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스톤 셀렉은 판매자인 마스터가 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이 오차를 정말 하나도 안 두고 세팅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제조하기 이전에 스톤 셀렉 과정에서 이미 퀄리티가 정해진다라고 했고, 한 번 정해진 퀄리티는 절대 못 바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미 제품이 완성이 되면 수정 자체가 안 돼요. 왜? 제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70개 정도 이제 세팅된 테니스 팔찌라고 불리는 이제 이터너티 팔찌 요거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오차 범위가 있다라고 했었죠. 제가 왜 이제 이걸 마스터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삐뚤빼뚤한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제 오와 좀 열이 좀 이렇게 맞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저는 2mm를 세팅을 한다? 그럼 저는 2mm 밑에 공차는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언더 사이즈라고 해서 좀 안 써요. 왜? 하나가 뭐 1.97, 뭐 하나가 뭐 2.02,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좀 틀어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언더 공차에서도 제가 쓰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차를 좀 미리 좀 정해놨어요. 2mm 같으면 2mm 무조건 업 사이즈를 씁니다. 2mm보다 높은 걸 쓰고 공차 범위는 무조건 0.02 이내에 들어오는 걸로 오차를 셀렉을 제가 합니다. 거의 눈에 티가 좀 안 나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업 사이즈를 좀 쓰면 이 틀 자체에서, 이 프롱 자체에서 좀 꽉 찬 느낌이 좀 나겠죠. 그리고 일정하고 또 일률적으로 좀 보이고, 프롱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느낌보다는 좀 위로 좀 솟았을 때 빛의 영향도 좀 더 많이 받고요. 빛도 좀 더 많이 나겠죠. 제가 약간 좀 삐뚤삐뚤한 걸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루전 세팅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마스터가 이제 셀렉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한 다음에 이제 제조 쪽에다 넘겨놔야 제조도 이제 퀄리티가 좋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막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를 표현하는 주얼리고 또 귀한 금속이잖아요. 금속 자체가. 그리고 귀한 보석이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혼났어요. 욕도 되게 많이 먹었고요. 유통사에서 이제 정말 힘들고 사서 한다고 진상 취급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왜? 1차 셀렉을 이제 유통사에서 하면 이제 뭐 1.95부터 2.04까지는 이렇게 이제 보내주잖아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재거든요. 이 스브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저는.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맞추고 또 몇 번씩 제가 싸웠겠죠. 뭐 몇 개 모자라면 또 내려서 또 싸워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좀 잡혀가지고 큰 문제 없이 공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업사이즈만 쓴다. 그래서 1차 셀렉을 2mm 이상 내려주면 제가 2차로 이제 분류해서 공차를 0.02까지는 제가 맞춘다. 제가 일하는 정보를 다 알려드리고 있네요, 지금 저희 샵 노하우를. 이게 사실 이제 10대 브랜드 명품에서도 안 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러잖아요. 제가 명품보다 더 잘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까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조를 아니까 명품보다 이제 한두 단계 더 위에서만 이제 만들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나갔던 제품들은 좀 매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 셀렉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스톤만 빼면 되잖아요. 이미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퀄리티가 정해진 게 맞겠죠. 이해 좀 되나요? 네. 스브라 할지언정 이제 매년 다이아몬드 가격이 상승이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적용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저희가 매입 들어오면 당연히 매입도 잡아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애초부터 저희가 좋은 걸 셀렉을 해놔서 뭐 미리수 뭐 힘들게 안 골라도 되니까, 그죠? 또 업사이즈를 제가 쓴다라고 말씀드려서 토탈 캐라수잖아요. 원가 또 올라가죠, 항상 제가. 이렇게 힘들게 마련된 다이아몬드를 그 막 하나 고른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세공제가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을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걸 고객에게 판매를 했을 때 매입도 좋은 게 들어온다.
그래야 이제 웃으면서 고객님하고 상담도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항상 기분 좋은 매입, 이제 저는 판매 때 기분 좋은 것보다 매입할 때 기분이 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2mm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품마다 뭐 토탈 캐럿 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토탈 캐럿 수와 상관없이 퀄리티는 누가 정한다? 마스터가 정한다. 판매자가 정하는 거 맞겠죠? 컷에 따라서 빛이 완전 다른 퀄리티가 나온다. 네,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거고, 원가를 만약에 절감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딱 반대로 하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만들면 원가 절감하려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오늘 영상 정리할게요. 스브는 감정 비용의 부담률 때문에 감정서를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 비용에다가 세공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면 부담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래서 스브 같은 경우에는, 스브 다이아몬드는 그 제품을 보실 때 브랜드나 아니면 뭐 좀 저렴한 곳이 아닌 최대한 좀 전문가를 좀 찾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좀 유리하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뭐 국내 다이아몬드 감정서 관련 이야기 또 했었고요. 뭐 다이아몬드 커팅 이야기 했고, 또 테니스 팔찌, 뭐 이터널티 팔찌라고 불리는, 원래 이터널티 팔찌입니다, 이거. 요거 이제 기본 원리 이야기 했고, 스브가 몇 개일 때 원캐라가 되는지 파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뭐 감정 기준이라든지 뭐 다이아몬드 커팅이라든지 뭐 솔팅, 이 스톤 하나씩 분류하는 거, 요거 세 가지면, 사실 요거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어디 가서도 이제 다이아몬드 진짜 재밌게 상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게 고객님이든. 컬러나 뭐 내포물 등급, 그리고 뭐 부 캐럿 해서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사실 고객님들께서 이제 등급에 따른 가격 때문에 나뉘는 거지 그렇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네. 오늘 영상이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은 늘 힘이 됩니다. 아시죠?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나는 마스터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